지금 중동에서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예상 밖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유럽의 어떤 강대국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UAE, 즉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언론과 군 관계자들이 공개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은 진짜 친구입니다. 국제 정치 무대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전략적 파트너, 협력국, 동맹 이런 계산된 언어가 오가는 자리에서 친구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오늘은 UAE가 한국의 천궁2 체계를 세 번째 포대까지 도입하게 된 배경과 그 이면에 담긴 한국 방산의 실력, 그리고 이 흐름이 중동 전체 안보 지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동의 공기는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압박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걸프 국가들이 찾는 것은 단순히 강력하고 비싼 무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방어 시스템. 둘째, 위기가 닥쳤을 때 끝까지 함께하는 파트너.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평가가 중동 전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 강대국들의 그늘에 가려진 신흥 공급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UAE의 천궁 이 세 번째 포대 추가 도입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방산 시장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입은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검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었다는 선언입니다. UAE는 지금 세 번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량 증가가 아닙니다. 천궁2 체계가 UAE 국가 방공망의 핵심 축으로 편입되었다는 뜻입니다. 천궁2는 개별 요격 미사일 한 발이 아닙니다.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스템, 요격 체계가 하나로 통합된 완성형 방공 시스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북한의 실제 미사일 위협이라는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전성을 검증받으며 발전해 왔다는 점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바로 실전 검증입니다. 탁상 공론이 아닌 실제 위협 앞에서 살아남은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무기만 팔고 떠나지 않습니다. 운영 교육, 유지 보수, 성능 개량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것이 결국 천궁2를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안보 시스템 수출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핵심 이유입니다. UAE가 한국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극한 환경에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중동은 고온, 모래폭풍, 전자전이 동시에 펼쳐지는 극한의 운용 환경입니다. 이론적 성능보다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신뢰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천궁2는 이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둘째, 계약 이후에도 일관된 기술 지원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납품 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 전반에 걸쳐 한국 측이 지속적으로 함께한다는 신뢰가 현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셋째, 정치적 조건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기존 강대국들과 가장 극명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 지원을 제공하지만 정치적 요구가 뒤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대응 속도와 일관성에서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움직이고 제공한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을 유지합니다. UAE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히 좋은 거래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단어가 동맹이나 파트너가 아닌 친구인 것입니다. 현재 중동은 세 가지 힘의 축이 충돌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 위협축, 걸프 국가들의 방어 연합축, 그리고 외부 강대국의 개입축입니다.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한국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개입은 하지 않으면서도 방어 능력을 제공하고 정치적 조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확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 이것이 한국이 중동 내에서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 UAE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란과의 외교 채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남아있는 한국 대사관은 단순한 외교시설이 아닙니다. 긴장 국면에서도 열려있는 소통 창구이며 에너지 협력의 미래 가능성을 열어두는 안전판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란을 적대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걸프 국가들의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분리하는 실리 외교의 전형입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과 방호, 해상안보 협력,
그리고 에너지와 방산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의 협력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성 확보와 에너지 공급망 보호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복잡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영향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한국의 가파른 성장을 견제할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한국을 새로운 변수로 계산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란 역시 자국을 둘러싼 방어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 하나의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그 존재만으로 중동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이 중동에서 선택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원칙들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현실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천궁이의 세 번째 포대 배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가 쌓여 전략적 의존으로 전환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것은 미사일 한 발이 아닙니다. 그 뒤에 서 있는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중동은 그 나라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나라. 세계가 이제 비로소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한 저력. 대한민국의 이름이 중동의 하늘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다모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